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한 번 호기심으로 하는 이런 낭만적인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보면 청소년 비행 집단이 94%대 6%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4%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6%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만성적 소위 말해서 생애 지속형 청소년 범죄자들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산 그 사례에서도 원래 혐의 자체가 이제 보복 그 폭행, 보복 상해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관악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소년원 2년 정도 갔다 와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 아저씨 나 어차피 촉법이니까 빨리 끝냅시다. 뭐 이렇게 나가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까지 지능적으로 오히려 흉악범 못지않게 범죄 지능이 상당히 그 발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6%에 관한 그 아이들은 사실상 성인보다 더 범죄 지능은 높다. 반면 소년법 때문에 오히려 제재는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형사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능적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리석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이익이 무엇이고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예측하고 그 결과를 이제 악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사례인데 자기의 그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훔치게 이렇게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훔치게 하는 거죠. 자기 친구를.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300만 원을 주게 되면 내가 신고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아이의 그 지금 범죄 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지 그 철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형벌을 부과할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년법 자체를 그대로 그냥 방기한 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짚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년법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형해주지 않는 게 소년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게 소년법이에요. 이게 일반 형법과 처분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형해주는 게 소년법이 아니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범죄 지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범죄 지능이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능이 있고 범죄 지능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친구가 범죄 내용을 아냐 모르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냐라는 것은 청소년 집단의 전체적인 지능이나 사회화 정도를 놓고 봐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럼 과연 청소년의 지능이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특정한 범죄의 형태만 놓고 보고 이게 범죄 지능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오토바이 훔쳐라, 그리고 합의를 보기로 했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가 가장적으로 사실은 그 현상 파악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바로 협박죄라든지 범죄 교사죄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시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받을 게 너무 뻔한 범죄를 꺼김 없이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매우 충동적으로 비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문제